자,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곱근에 대해서 배워왔는데요.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A의 제곱근은 양수 A일 경우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했죠. 그때 A 제곱근은 두 가지, 양수, 음수 두 가지가 나왔고요. x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 그쵸?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제곱근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의 제곱근은 뭐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구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이 아는 숫자 중에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수인지 짐작이 가지 않죠. 네, 그래서 2의 제곱근은 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4를 제곱했어요. 1.4 곱하기 1.4를 했더니 1.96입니다. 2에 근접하지만 2는 아니죠. 그쵸? 그러면 1.5를 한번 제곱해 볼까요? 1.5를 제곱했더니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겠죠. 2.25입니다. 15의 제곱이 225인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2.25. 그러면 1.5를 제곱하면 2가 넘어가고요. 1.4를 제곱했더니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의 제곱근은 1.4와 1.5 사이에 있겠죠. 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1.4 못이길 거 아니에요. 그쵸? 2의 제곱근이. 그러면 살짝 1.41을 한번 번거롭지만 제곱해 봤습니다. 1.41을 제곱했더니 1.9881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1.41의 제곱보다는 클 거예요. 그쵸? 그러면 1.42를 제곱해 봤더니 2.0164가 나왔네요. 그러면 2의 제곱근은 1.41과 1.42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또 이제 뭘 제곱해 봐야 되겠죠? 1.41 이런 거를 끝도 없이 제곱해 봐야 되겠죠. 그쵸? 어쨌든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41 점점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의 제곱근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1.41, 4, 1, 2 점점점 계속되는 무리수가 될 겁니다. 해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2의 제곱근을 4의 제곱근과 같이 이렇게 딱 제곱수면은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수를 위해서 우리 고안해낸 방법이 근호를 사용하여서 우리 제곱근을 표현하자였습니다. 그래서 2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여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놈을 우리는 루트라고 읽고요. 근호라고 말합니다. 근호 또는 루트라고 읽습니다. 루트 안에 숫자를 쓰는데요. 안에 2를 썼죠. 이럴 때 우리는 얘를 루트 2라고 읽고 또는 제곱근 2라고도 읽습니다. 루트 2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어요. 뭐라고 읽느냐면 루트, 말 그대로 루트 2 이렇게 읽기도 하고 제곱근 2라고 읽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3의 제곱근, 4의 제곱근, 5의 제곱근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죠.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우리가 아는 수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근호를 사용하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4의 제곱근은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4가 되는 수입니다.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표현하지만 얘는 4는 제곱수잖아요. 제곱수는 보통 근호를 벗고 나옵니다. 나중에 제곱근의 성질에서 할 텐데 미리 조금 보여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4인데요. 루트 4는 플러스 마이너스 2와 같은 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답을 쓸 때 분수 형태의 정답을 쓸 때 만약에 8분의 10이 있으면 얘를 약분하고 쓰면 감점 되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근호를 벗을 수 있는데 벗지 않고 그냥 루트 4라고 쓰면 수학에서는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트 4를 루트 4로 두지 않고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요거는 지금은 알 필요 없지만 나중에 제곱근의 성질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의 제곱근도 한번 해볼까요? 5의 제곱근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기재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A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고요. 두 수의 절대값은 같다. 그리고 양수 A의 두 제곱근 중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3의 제곱근 중에 양수인 것은 플러스 루트 3, 이것을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요. 3의 제곱근 중에 음수인 것 있죠. 마이너스 루트 3은 음의 제곱근이라고 우리 따로 부릅니다.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호 루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요. A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A, A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 기호, 이 루트 기호를 우리는 근호라고 합니다. 근호라고 하고요. 뿌리 근자를 써서 근호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루트 A를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읽는다.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루트 2를 읽는 방법은 루트 2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제곱근 2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어떻게 읽는지 자 루트 A를 제곱근 A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루트 A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어떻게 다른가요? 또는 같은가요? 여러분 헷갈리시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잠깐 왔습니다. A의 제곱근 대 제곱근 A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의 제곱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7의 제곱근과 제곱근 7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 7. 자, 7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7이 되는 수를 말하죠. 그래서 제곱해서 7이 되는 수는 플러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제곱근 7은 제곱근 7, 얘를 제곱근 7이라 읽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 7을 제곱근 7이라고 합니다.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그쵸? 7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고요. 제곱근 7은 플러스 루트 7입니다. 루트 7을 읽는 방법이 제곱근 7이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짚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와서 이미 했던 거지만 또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를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위에 개념 확인에 나와 있네요. 3의 제곱근과 제곱근 3은 달라 라고 나와 있죠. 이거 한번 여러분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죠? 네, 그러면 우리 문제 2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2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5의 제곱근, 뭐를 말하나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할 수 있고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같이 따로따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11의 제곱근은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라고 쓸 수 있겠죠. 7분의 3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7분의 3이 되는 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 루트 안에 이렇게 분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어색해하지 말고 여러분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3의 제곱근은 뭔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3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 속에만 숫자를 넣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6의 양의 제곱근. 6의 양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6이 되는 수 중에 양수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의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6. 플러스 기호 보통 생략하니까 그냥 루트 6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5분의 2의 음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5분의 2가 되는 수 중에 음수만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곱근 17. 제곱근 17은 말 그대로 루트 17이죠. 제곱근 17. 루트 17이라고 읽는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그쵸? 제곱근 2.1. 마찬가지로 루트 2.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 근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근호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곱수가 들어있어야 우리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루트 64. 자, 루트 64는 제곱해서 64가 되는 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곱해서 64가 되는 수 64죠. 그쵸? 그래서 루트 64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펜으로 루트 8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네, 이때 우리는 근호를 벗고 나갈 수 있어요. 근호 벗고 우리는 얘를 바로 8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에서 배울 텐데 미리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쵸? 루트 64는 64 양의 제곱근이고요. 루트 64는 8과 같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루트 안에 64가 제곱수입니다. 8을 제곱하면 64가 돼요. 이때 루트와 이 제곱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보세요. 루트와 이 제곱이 만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8이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제곱근의 성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121도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이너스 121은 누구의 제곱인가요? 11의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있나요? 네. 자, 루트 25분의 4도 자, 분수지만 25는 5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4는 2의 제곱이죠. 네. 그래서 둘 다 근호를 벗고 나올 수 있는데 제곱과 근호가 만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5분의 2로 근호를 벗고 나올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루트 0.16은 마이너스 누구의 제곱인가요? 0.4의 제곱이죠. 그래서 제곱과 근호가 만나서 없어지므로 마이너스 0.4만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는 방법. 네, 근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그 제곱수의 제곱이랑 근호랑 만나서 사라지니까 안에 있는 알맹이만 쏙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수근수근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루트 기원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보다 조금 학습량이 조금 많았죠. 제곱근의 표현이었습니다. 루트를 사용하여 또는 그 루트를 근호라고 읽기도 하고 제곱근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걸 사용해서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 등을 배워봤는데요.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확인하기에 있는 문제 풀이로 선생님이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